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작은 골목 식당을 운영했어요. 식당 운영은 아버지의 꿈이었다는데 장사가 시원치 않아 엄마도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식당 운영에 뛰어드셨다고 해요. 그나마 엄마가 힘을 보태면서 단골이 좀 늘긴 했다는데 제 기억에 우리 집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가난했어요. 늘 일을 꽉 문 채 식당 운영을 하는 엄마와 달리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밖에 나가 술을 마시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집안 사정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죠. 늘 한숨만 짓는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도 일찌감치 취업했어요. 고졸 학력이었다 보니 회사 계약 직원으로 들어가 사무보조로 일을 시작했는데 혼자 정직원이 아니다 보니 사실 좀 외로웠어요. 그때마다 저를 챙겨주는 남자 대리님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저만 두고 다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사실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일이 바쁘기도 해서 간단히 먹고 일을 하겠다고도 했고 실은 정직원들 사이에서 끼어 밥 먹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저는 언제든 회사를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 확실히 벽이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대리님이 저한테 샌드위치를 사다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일 점심때 순댓국 먹으러 갈래요? 네? 내일이요? 제가 맛있는 집 알거든요. 저한테 유독 잘해주던 사람이라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나가는데 다른 직원들이 따라 나오질 않는 겁니다. 대리님, 혹시 우리 둘이 가는 거예요? 네. 왜요? 불편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불편하면 다 같이 가자고 할까요? 아니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저도 모르게 좋다고 말해버렸는데 대리님이 막 웃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감정을 못 감추냐면서 그날 이후 대리님이 특별한 약속이 없는 날이면 둘이 점심을 먹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죠. 대리님은 밥 먹을 땐 일 얘기하지 말자고 하셨고, 최근엔 재밌다는 영화 얘기, 관심 있는 분야 얘기 같은 걸 들려주셨어요. 꽤 내성적이었던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을 안 해도 대리님 역시 별로 불편해하지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랑 똑같이 입사한 신입 정직원이 저를 불러 지적하더라고요. 저기 자꾸 대리님이랑 둘이 붙어 다니던데 그럼 대리님한테 안 좋은 소문만 나지 않겠어요? 안 좋은 소문이라니요? 아니, 계약 직원 주제에 박 대리님이랑 붙어 다니는 거 다들 안 좋게 봐요. 붙어 다니다니요? 그냥 점심 같이 먹는 건데. 속내가 너무 환하게 보이잖아요. 네? 어머, 순진한 척하는 것 봐. 자기 능력으로 정직원 될 자신 없으니까 사장님 아들 홀려서 뭐라도 돼보려는 거잖아요. 다들 엄청 수군거리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장님 아들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정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 정보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를 흘끗거리면서 수신호로 무슨 말을 주고받는 것 같기에 점차 식사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졌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리님이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것 역시 그런 정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과의 식사를 피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대리님이 묻더라고요. 내가 뭐 불편하게 한 거 있어요? 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님 내가 좋아하는 게 티가 났나? 네? 불편할까봐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둘이 점심 먹는 건 불편한 거죠?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해서요. 누가요? 대리님, 사장님 아들이라고. 그것도 모르고 제 주제에 죄송해요. 제 얘기를 듣던 대리님은
저를 물끄러미 모시더니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아무래도 화가 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 대리님이 저더러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라마 대사에서나 나올 법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랑은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같이 가면 우리 사귀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사무실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요. 그날 이후 우리는 공공연한 회사 커플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를 시기하고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땐 그가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이었죠. 저를 그렇게 살뜰하게 챙기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다 보니 아무래도 부모님도 저를 잘 챙겨주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하나가 밖에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알려주더라고요. 나가보니 처음 보는 중년 여성분이 서 계셨어요. 한눈에도 꽤 비싼 옷을 입고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저 찾으셨다는 분이... 아, 그 아가씨 맞죠? 사무실 계약 직원. 네. 그 순간 움찔했습니다. 마주보는데 누구랑 닮았는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나 박대리 엄마예요. 그 말인즉슨 회사 사장님 사모님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사모님은 무슨... 하긴 회사 직원이니까 사모님은 맞네. 내가 사무실에 얘기해 줄 테니까 같이 차 한잔 할까요? 차를 마시러 간 자리에서 사모님은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던데. 네? 걔가 그런 소리 하는 건 또 처음 들어서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도 아가씨가 순하고 착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처지가 감히 대리님이랑 결혼할 만한 처지는 아니어서요. 집도 가난하고요. 겨우 계약직 직원이기도 하고요. 집이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 계약직이 만만해요?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대리님한테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날 제 얘기를 듣던 사모님은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이 진행되었죠.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사모님은 정말 착한 분이셨고 사장님 역시 제 심성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은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됐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정말 돈독했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아버님 회사 격리팀 이사더라고요. 우리 두 아들이 다 아버지 회사에서 마누라를 만났네. 아, 맞다. 형님도 우리 회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사무 보조셨다고. 너희 시아버지께서 가난하고 학력은 부족해도 성실하고 착하다고 결혼시키라고 하시더라고. 어머님은 아버님 말씀을 참 잘 들으시나 봐요. 그럼 너희 시아버지가 얼마나 깐깐한 양반인데 너도 결혼시키라고 적극 추천하셨어. 그렇게 집안에 동서가 들어왔어요. 시댁 분위기가 워낙 행복했기 때문에 식구가 느는 게 참 반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으신 겁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라. 아, 네, 어머니. 혹시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화가 또 끊긴 겁니다. 어디가 아프신가 걱정하며 시댁에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얼굴로 뭐가 날아오는데 얼굴을 맞고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진 건 굵은 소금이었어요. 어머니! 그땐 너무 놀라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너, 나 욕하고 다닌다며. 예? 제가요? 내가 네 동서한테 다 들었어. 네 친구들한테 내 욕하고 다닌다며. 내가 귀가 얇아서 사기치기 딱 좋다고. 어머니, 도대체 그게 무슨... 동서가 그랬다고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때도 그런 식으로 소문 흘린 거 맞지? 쥐뿔도 없는 게 성실하게 착한 척 우리 아들 홀린 거 맞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어안이 다 벙벙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동서는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집안에 발도 못 들인 채 그대로 쫓겨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도대체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냅다 제 머리채를 잡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겨우 뜯어 말렸어요.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 사기 결혼 당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남자 있단다. 네? 네 재수씨가 다 봤대. 얘 요즘 운동 다닌다며 거기 헬스장 강사랑 눈 맞았대. 재수씨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요?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마음도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진정시켜 겨우 돌려보냈고 저는 남편에게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도 재수씨가 오해를 만들었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동서는 계속해서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회사로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흠칫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님이 회사에는 무슨 일이세요? 동서는 왜 전화를 안 받아? 하하하, 맞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회사 일이 좀 바빠요. 제가 격리팀 이사잖아요. 그러니까 격리팀 이사식이나 되면서 왜 되지도 않는 이간질을 하고 다녀? 되지도 않는 이간질? 된 거 같은데. 뭐? 뭐가 됐으니까 이렇게 열받아서 달려왔겠죠. 아니에요? 동서와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듣자 하니 회사 다닐 때 완전 찐따였다면서요. 그런 주제에 사장님 큰아들을 꿰어서 결혼까지 하다니. 여우인 건 안 봐도 뻔하고 내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닐걸요? 그러니까 지금 동서 멋대로 어머니한테 나에 대해 얘기하고 다닌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나랑 형님이 비교가 돼요? 둘 다 아버님 마음에 쏙 들어서 결혼을 했다니. 말도 안 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둘이니까 좀 솔직해져 봐요. 팔자 펴보겠다고 얌전한 척 아주버니 꿰인 거 맞죠? 어머니 귀 얇은 거 알고 그거 이용해서 수월하게 시댁 문턱 넘은 거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생각을 사실처럼 말하는 동서를 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잡았고 동서는 하이힐을 신은 발로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이거다. 사과해. 없는 소리 지어내서 나 이간질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저는 동서의 머리끄덩이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패주었고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이럴 줄 알았어. 찐따인 척 아주버니 환심 산 거 맞잖아. 저도 이미 애 둘을 낳은 아줌마였어요. 나를 이간질하고 다니는 손아래 동서 정도는 혼낼 줄 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 시어머니는 더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회사 찾아가서 행패 부렸다며? 네 동서 말이 다 맞지 뭐니? 그동안 아주 얌전한 척 우리 모두 속였구나. 어머니, 그건 동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니까. 들어가서 밥이나 해. 우리 다 속이고 시집왔으면 네 분수에 맞게 부엌대기라도 하라고. 시어머니는 결국 동서의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넘어가신 듯 했습니다. 저는 결국 시댁에서 부엌대기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동서가 눈을 초롱초롱 빛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어머니 말씀하세요. 동서는 어머니는 재촉했어요. 그렇게 동서와 나를 끔찍이도 차별했던 시어머니는 죽기 직전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금고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금 10억을 넣어왔어. 둘째 거니깐 아무도 열어보지 마. 동서는 신이 난 얼굴로 금고 앞으로 갔고
동서가 시어머니의 금고를 연 순간 동소년 인생은 개차반이 됐습니다. 어머니, 왜? 내가 말한 게 없어서 실망했니? 아니, 이건 그냥 USB잖아요. 그냥 USB 아니고. 아니, 그럼 처음부터 USB라고 하시면 될 걸 왜 금괴 10억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헛소리라고 했냐? 그럼 이게 헛소리가 아니면 뭐예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시려면 곱게 돌아가셔야지 노망이라도 나신 거예요? 재수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께서 재수씨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저를 아끼신 게 아니라 형님을 싫어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재수씨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머니랑 이 사람 사이가 참 좋았는데 말이죠. 아주버니도 속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동서의 돌변한 태도에 시동생도 놀란 눈치더라고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여보, 당신도 몰랐지? 당신 형수가 얼마나 가식적인 사람인지. 형수님이? 당신 형수가 회사 와서 내 머리끄덩이 잡은 것도 모르지? 뭐? 형수님 정말 그러셨어요? 네, 그랬어요. 네? 아니, 왜? 여보, 형님이 얌전한 척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회사 다닐 때 찐따인 척 아주버니한테 동점신 사서 결혼한 거라고. 재수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라고요? 아주버니도 어머니도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혼자 계약직으로 왕따 당하니까 불쌍해서 눈에 띈 거잖아요. 맞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누구긴요.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런 사람이 아주버니 잡아서 팔자 고친 거잖아요. 진짜 야가 빠진 거죠. 우리 집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재수씨, 전부터 어머니한테 우리 집사람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형님한테 다 들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말도 안 돼. 모른 척 하시는 것 봐. 왜긴 왜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지. 격리팀 이사인 저랑 계약직 사무보조였던 형님이 같아요? 어떻게 저랑 형님이 둘 다 아버님 눈에 통과돼서 같은 집에 시집을 오느냐고요. 나는 처음부터 그게 너무 기분 나빴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버지는 사람 능력만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이 사람 계약 직원이었어도 자기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하던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 묵묵하게 하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았고요. 몇몇 사람들이 나랑 연애하는 걸 질투해서 한 소리를 사실로 믿었단 말이에요? 가족한테 와서 먼저 사실 확인부터 했어야죠. 가족은 무슨... 결혼이라는 건 그냥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주버니께서 너무 순진하게 결혼하신 거죠. 도대체 똑똑한 분이 왜 이런 여자랑 결혼하신 거예요? 저도 아니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솔직한 말로 맞는 말이잖아. 당신처럼 눈 높게 나 같은 격리팀 이사 정도는 만났어야지. 장남이 수준에 안 맞는 여자를 만나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잖아. 동서의 폭주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어요. 너는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니? 이딴 걸 뭐하러 봐요. 금괴는 어디 있는데요? 제 거라면서요. 너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USB보다 금괴가 중요하구나. 어머니, 지금까지 제 말을 뭐로 들으신 거예요? 결혼은 경제 공동체가 되는 일이라니까요. 남기실 거면 좀 실속 있는 걸 남기셔야지. 진짜 금괴 10억인 줄 알았네. 네가 이제야 본 모습을 보이는구나. 제가 뭘요? 너 나한테 했던 네 형님에 대한 말 진짜 사실이었니? 어머니, 제가 언제 사실이라고 했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고 했지? 뭐? 제가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제 머리로 파악한 게 맞죠. 어머니처럼 귀 얇고 남의 말 잘 듣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저처럼 머리 좋고 옳게 판단하는 사람 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껏 잘하셨잖아요. 그래, 네가 머리가 좋긴 했지.
어머니는 늘 그러셨잖아요. 아버님이 깐깐하고 똑똑하신 분이라서 아버님 말씀대로 다 판단하셨잖아요. 그랬지. 문제는 아버님도 저보다 안 똑똑하시다는 거죠. 그러니 어머니가 오판하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여자를 큰 며느리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가난하지, 무식하지, 가식적이기까지 하지. 이봐요, 재수씨!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아주버님도 아버님 못지않게 머리가 나빠요. 뭐요? 아주버니의 선택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주버니 와이프가 회사까지 와서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다니까요. 원래는 저런 여자라고요. 아주버니도 언젠가는 큰 코 다쳐요. 두고 보라고요. 그럼 지난번에 어머니한테 우리 와이프가 바람났다고 한 건 무슨 근거로 한 말이죠? 헬스장 강사랑 밥 먹는 거 봤어요. 아주버니 이것도 모르셨죠? 겨우 그 이후로 어머니한테 우리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고 한 겁니까? 같이 차도 마시던데요. 그건 어떻게 알았고요? 우리 회사에 그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제휴 맺어서 회사 직원들, 하루 힘드는 헬스장이잖아요. 동서, 그렇다고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내가 바람이 났다고 말하는 건 과하지 않아? 뭐가 과해요? 쥐뿔도 없는 여자가 회사 사장 큰아들 만나서 팔자 폈으니 심심해서 근육질 남자랑 붙어 다니는데 안 봐도 뻔하죠. 그날 트레이닝 받으러 갔는데 헬스장 강사님이 생일인 걸 알게 됐어. 그동안 그 강사님 덕에 몸도 많이 건강해져서 밥 한 끼 사드린 거야. 같은 날 같이 차도 마셨잖아요? 그래. 그 헬스장 강사님한테 오래 운동을 배우다 보니 친분이 좀 생겼어. 이것 봐, 이제야 인정하네. 어머니도 들으셨죠? 아주버니도요. 그날 운동하러 갔는데 강사님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내가 물어봤어.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다퉜는데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운동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연애 상담해 준 거야. 내 조카 같아서. 핑계도 좋네. 그러면서 슬쩍 터치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막말로 다 늙은 아주버니보다야 근육질의 젊은 남자 몸이 더 탄탄하니 좋았겠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힘들게 몸을 일으키셨어요. 둘째 너, 듣자 하니 꼭 네 얘기를 하는 것 같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가 어째? 젊은 남자 몸이 탄탄해서 더 좋아? 어머니, 저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평생 집에서 살림하며 사모님 소리나 들으셨던 분이? 그래. 그래서 내가 귀가 얇고 남의 말을 잘 믿는다 됐니?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뭐야? 맞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내가 평생 집안에 틀어박혀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살았다고? 우리 애들 어릴 때 네 시아버지가 갑자기 일 관두고 사업하겠다는 말에 밤낮없이 일하며 식구들 먹여 살렸다. 그렇게 고생 끝에 낙이 와서 지금은 사모님 소리 듣지만 나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안다. 어머, 그런 분이 왜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믿는데요? 배운 게 없어서 나보다 더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들 말은 웬만하면 내 생각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살 날 얼마 남았다고 갑자기 이러세요? 살 날이 얼마나 남았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잘 마무리해야지.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마무리 잘 하시라고요. 아까 말한 금괴 10억 어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거 저 주신다고 한 거. 금고 안에 있는 거 주겠다고 했잖아. 근데 금고 안에 금괴 10억이 없잖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 되겠다. 네가 저거 틀어. USB를 틀라고요? 그래, 네가 틀어. 시동생은 노트북을 들고 와 USB를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요? 네 형수가 찍은 거야. 네? 시동생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다 같이 확인하시죠. 영상을 본 남편과 시동생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형수님,
이거 진짜 보셨어요? 봤으니까 찍었죠. 물론 시동생 옆에 있던 동서의 얼굴도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이걸 믿으시는 건 아니죠?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안 믿니? 어머니, 보인다고 다가 아니죠. 저 똑똑한 거 아시잖아요. 이거 다 조작이에요. 이 정도 조작은 요즘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 네 형님이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거라는데도 사실이 아니야? 어머니 아까 보셨잖아요. 형님이 저한테 얼마나 적대적인지. 너는 아니고? 제가 왜 형님 같은 사람한테 적대심을 품어요? 제가 뭐가 아쉬워서. 동서, 이제 그만 우기고 사실을 밝혀. 뭐라는 거야? 형님이 뭔데 사실을 밝히라 말아요! 저거 내 눈으로 다 보고 찍은 거 맞으니까 이제라도 사실 밝히고 사죄하라고. 어머니한테도 서방님한테도.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사죄를 해. 다 조작해놓고. 조작? 저거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그대로 옮긴 건데 조작? 조작 아니라는 감정을 받아야 인정하겠어? 시동생은 충격받은 얼굴로 동서를 보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찍으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게요. 동서가 시인을 안 하니 제가 본대로 말해야겠네요. 그날 제가 남편 부탁으로 회사에 간 날이었어요. 내가 놓고 온 서류가 있어서 부탁한 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한테 서류를 주고 나오는데 동서가 급히 비상구로 빠져나가는 걸 봤어. 전화를 받으면서 나가는데 좀 수상하더라고. 아니, 왜 남의 뒤를 쫓고 그래요? 쫓았다기보단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따라본 거지. 거짓말. 내가 무슨 일이 있든 말든 형님이 무슨 상관인데요? 가족이잖아. 얼굴이 굳어서는 나가는데 혹시나 해서 가본 거야. 근데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서는 뒷문으로 나가더라? 이상해서 가보니 웬 남자 차에 타더라. 영상 속에 있는 그 남자. 거래처 사람이라고요? 그래. 거래처 사람일 순 있겠지. 근데 그날 차에 타자마자 그 남자랑 키스부터 했잖아. 형님! 저는 시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택시를 잡고 차를 쫓아가 본 거예요. 쫓아갔더니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영상에 찍힌 대로. 그리고 1시간 뒤에 둘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회사 점심시간이었어요.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다시 보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거래처 직원 맞는 것 같네. 본 적 있어. 그것 봐요. 거래처 사람 맞아요. 형님이 집에만 있어서 뭘 모르나 본데 요즘 모텔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활용한다고요, 호텔처럼. 그래? 내가 이래서 집에만 있는 여자들이랑 말이 섞기 싫은 거야. 비즈니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서요? 그래? 비즈니스로 만난 사이다? 그래요. 여보, 당신도 오해하지 마. 어머니도 오해한 거 사과하세요. 뭐, 사과? 무슨 모텔 한번 갔다 온 거로 생사람을 잡고 말이야. 형님도 나한테 사과해요. 그럼 동서도 나한테 사과해야겠네. 나는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신 거로 불륜이라며. 형님은 보이는 데서 걸렸으니까 불륜인 거고 나는 그냥 모텔만 들어간 거잖아요. 아주 궤변이 따로 없구나. 어머니,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보다 한참 똑똑한 저한테 궤변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건 형님이죠. 똑똑한 제가 왜 궤변을 쏟아내겠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시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영상도 틀어봐라. 네. 이상한 걸 감지한 건지 시동생도 바로 옆에 있는 영상을 틀더라고요. 옆에 있는 영상은 동서가 비상구에 통화한 내용을 찍은 것이었어요. 자기야, 잘 돌아갔어?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까도 내가 온몸으로 느끼게 해줬잖아.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나만 믿어. 준비는 다 됐어. 눈치 봐서 회사 자금 빼돌려서 바로 튈 거니까 준비해. 그땐 우리 둘이 완전 행복하게 살자. 빨리 빼돌리라고? 근데 그건 좀 그래. 지금 우리 시어머니도 골골대서 얼마 못 살 것 같거든? 그동안 내가 나만 믿어야 한다고 가스라이팅해서 뭐라도 내놓을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알지. 자기 힘든 거. 내가 남의 여자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곧 돈다발까지 싸들고 완벽한 자기 여자가 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영상을 본 시동생은 비로소 모든 게 믿기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사실이야? 여보, 이건 다 음모야. 형님이 이간질하라는 거라고. 뭐가 음모야? 영상 속에서 당신이 버젓이 통화하고 있는 거 맞잖아! 증거 있어? 형님 말해봐요. 증거 있냐고요. 내가 회사 돈 빼돌리려고 한다는 증거 있어요? 아직 안 빼돌려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나 보네? 뭐라고요? 왜 말까지 더듬고 그래? 더 당당하게 굴어봐.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증거 있어요? 어떡할래? 이제라도 동서 입으로 시인할래? 내가 시인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사실은 사실이라는 거지? 아니라고. 형님 이런 식으로 나 떠보지 말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진짜 빼돌렸어요? 말만 그렇게 한 거라고. 말만 그렇게 하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냥 하도 날 쫓아다니니까 그렇게 말한 거야. 안 만나주면 당신한테 연락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떳떳하면 연락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도 당신이 알면 놀랄까봐 그랬지. 그래서 모텔에 가서 온몸으로 사랑을 느끼게 해줬어? 어? 당신이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 그 남자한테. 동서는 그제야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너희들도 봤다시피 이제 내 둘째 며느리의 실체더구나.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오랜 시간 둘째한테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처음엔 저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모함하지 말라고, 동서랑 어머니 사이 갈라놓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무식한 네가 뭘 아느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뭐가 씌었었나 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섭섭했던 건 어머니께서 사실 확인도 없이 동서 말만 믿으셨다는 거예요. 동서 시집 오기 전엔 저 예뻐해 주셨잖아요. 그랬었지. 너 참 착하고 예뻤어. 처음 보던 날도 기억나. 내가 만나러 갔었잖아. 사실 저는 그날 어머니 뵙고 남편이랑 헤어지게 될 줄 알았거든요.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실 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시아버지 얘기 듣고 가서 보는데 딱 듣던 대로더라고. 스스로 겸손한 것도 예쁘고 우리도 가난했던 집이라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 실은 내 마음에 쏙 들었었어. 가난한 게 무슨 죄라고, 또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아들 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엾고, 그래서 딸처럼 보살피고 싶었지. 저는 그냥 우리 남편이 좋았어요. 약한 저를 돌봐주던 남편이 좋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어요. 저랑 결혼 안 한다고 했어도 섭섭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들이 그런 인품은 아니지. 그러니까요. 저는 어머니 보고 나서 우리 남편이 어머니를 똑 닮았구나 싶었거든요. 나보다는 네 시아버지를 더 닮았어. 나 좀 봐라. 이렇게 강단도 없고 남의 말에 휘둘리기나 하고. 그것도 동서 말에 가스라이팅 당하셔서 그런 거예요. 가스라이팅? 네. 동서는 어머니 약점을 이용해서 세뇌시킨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맞아. 늘 그렇게 말했어. 어머니의 약점이 많이 못 배우고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거니까 그걸 이용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똑똑한 건 맞아요. 정확히는 영악한 거죠. 정말 그렇구나. 우리 큰며느리도 이렇게 똑똑한데. 어머니, 학력만 좋으면 똑똑한 거예요? 그래도 나보다 뭘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머니처럼 인생을 오래 사신 분의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했어요. 거기서 배운 게 더 많으시잖아요.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서 영향이에요. 동서가 계속 이렇게 말한 거죠. 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생각이 짧다는 둥 그러면서. 맞아. 그러긴 했어.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지. 어머니는 생각이 짧을 수가 없어요. 그 오랜 시간 인생을 겪으며 살아오셨는데 동서보다 생각이 짧을 수가 없죠. 그런가? 그럼요. 자기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살아온 분한테 생각이 짧다는 둥, 나보다 무식하다는 둥 하는 사람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인격이 안 된다는 거니까요. 저는 동서를 봤습니다. 동서가 고개도 못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준비됐어?
동서 입으로 시인하고 용서 빌어. 맞아요. 저 그 남자랑 돈 들고 튀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횡령 안 했으니까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동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동서 유부녀야. 서방님 두고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마음이 변하는 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사람 마음이 내 뜻대로 돼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하게 서방님이랑 헤어지고 만나든가 했어야지. 어떻게 그래요? 그 자식이 쥐뿔도 없는데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한 거예요. 만나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젊고 몸이 더 탄탄하고 그런 거 빼고는 볼 것도 없어요. 동서, 서방님도 다 듣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이랑 비교가 안 된다니까? 당신은 나 이해해야지. 내가 당신 아버지 회사 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내가 뭐 당신하고 관계에 소홀한 적 있어? 당신한테도 다 느끼게 해줬잖아. 내 사랑, 나는 그냥 마음이 두 개인 것 같아. 뭐? 그런 거 몰라? 여자 하나가 남편 여러 명 두고 사는 나라도 있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니까? 당신한테 없는 게 그 남자한테 있고, 그 남자한테 없는 게 당신한테 있으니까 둘 다 사랑할 수밖에 없지. 세상에. 나 원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는 또 처음 듣는다. 뭐가 어쩌고 어째. 그래서 저도 남편을 열어두고 살겠다는 거냐? 아니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 이거죠. 이해를 바랄 걸 바라야지. 결혼은 상호간의 약속이야. 그래 뭐 요즘 애들은 결혼 따로 애인 사이 따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 그런 경우라도 해도 그건 상호간의 약속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너는 우리 아들하고 그런 약속했어? 어머니, 사람 일이 약속한 대로만 되나요? 이제라도 약속하면 되죠. 제가 이러니까 어머니가 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으면 뭐예요? 이렇게 저보다 아는 게 없는데. 내가 너보다 아는 게 없다고. 겨우 남편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너 이쁘다 이쁘다 한다는 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구나. 큰 며느리랑 달리 애교도 많고 뭐 사다 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혹했어. 내가 미련했던 게 맞아. 그래도 말이다. 내가 너보다는 안 미련한 것 같다. 나는 적어도 가족들 기만하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심지어는 집 재산 뜯어서 그 남자랑 도망칠 생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어. 세상 사람들 다 붙들고 물어봐라. 내가 미련한지 네가 미련한지. 어머니, 제가 잘한 건 없는데요. 어머니가 미련한 거죠.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머니께 고자질은 했지만 저는 헬스장 강사랑 바람이 났다고 해도 여자로선 이해했을 거예요. 끌리는 걸 어떡해요? 나 끌어들이지 마. 난 우리 남편 기만하고 바람 피운 적 없으니까. 그래서 다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잘못이지 누가 잘못이니? 형님이 잘못한 거죠. 왜 남의 사생활을 캐고 다녀요? 왜 뒤를 밟냐고요? 가족이라면서 가족이 사설탐정처럼 뒤캐고 다니고 영상 찍고 그래요? 동서가 없는 소문 만들어서 나를 이간질하지만 않았어도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야. 그렇게 나를 가식적인 사람, 외도하는 여자 만들어 놓고 자기가 더하고 살길래 어이가 없어서 찍었어. 나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나는 동서 때문에 시댁에서 항상 부엌대기 신세였는데? 여보, 정말이야?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했잖아. 집안에 분란 만들기 싫었어. 그게 뭐라고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싶었어.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눈치가 없었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이랑 인연을 끊었지. 어떻게 그래? 집이랑 인연을 끊으면 회사에도 영향이 갈 거 아니야. 나 하나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 당신만 참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터뜨리잖아. 꼬리가 길면 밟힌다더니 결국 이렇게 드러나잖아. 다른 사람 함부로 모함하고 다니고 이간질하는 사람의 정체가 이렇다는 거. 묵묵히 생각하던 시동생이 말했어요.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막말로 그 남자랑 살림을 차렸어. 회사 돈을 횡령했어. 횡령했던데?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말해준 거랑 영상 보고 나서 내가 네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다. 혹시 모르니 횡령한 정황이 있으면 확인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미 조금씩 횡령해서 빼돌린 돈이 벌써 3억이 넘더라. 그게 그렇게 많아졌다고요? 인정하는 거지? 아니, 그냥 조금씩 떼서 명품 가방 사고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횡령이야. 회사 돈을 네가 사사롭게 쓰는 거 그렇게 많이 배웠다더니 그것도 모르면서 여태 똑똑한 척을 했어?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 회사 돈이면 제 돈이죠. 동서는 끝까지 궤변을 주절거렸고 시동생은 이혼을 통보하고는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동생을 설득하겠다고 따라가더라고요. 우리 부부와 시어머니만 남자 시어머니는 쓰러지듯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 이제라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내가 미쳤어. 저는 괜찮아요. 제가 괜찮으면 된 거잖아요.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요. 저런 여자가 우리 집안을 분탕질해 놓은 게 속상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았으니 됐어요. 제 말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부터 믿어줄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 괜찮으니까 진정하세요. 몸에 안 좋아요.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의 극적인 간호를 받으신 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 저한테 그동안 모아두셨다는 폐물함을 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네 동서 잡을 때 말한 금괴 같은 건 없고 이건 내가 평생 모은 폐물이야. 꽤 값비싼 것도 많아. 네가 가져. 어머니, 이 귀한 걸. 네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욕이 나겠어. 그리고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네, 말씀하세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먼저 가면 네 시아버지가 혼자 남잖니. 집안에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사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지만 외로울 거야. 종종 들러서 같이 밥이라도 좀 먹어줘. 어머니 당연한 말씀을 왜 그렇게 미안하게 하세요. 자식인데 당연히 그래야죠. 믿을 사람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너무했다. 미안해. 어머니 저 진짜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만 마음 편히 드세요, 네? 고마워. 고맙다. 시어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돌아가셨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동서는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동서와 헤어진 서방님은 돌연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 녀석이 회사 그만두고 스님이 되겠다고 하네. 뭐? 서방님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이제 다 싫대. 여자랑 사는 것도 싫고 믿지도 못하겠다고. 제가 시동생을 만나 설득도 해봤는데 이미 결심을 굳혔더라고요. 형수님, 그동안 폐를 많이 끼쳤어요. 안 사람이 그러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게 왜 서방님이 죄송할 일이에요. 이제 이혼도 하셨고 동서도 자기 벌 받고 있으니까 조금 쉬다가 돌아오세요. 일단은 세속을 좀 떠나고 싶어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언제든 돌아와도 되는 거 알죠? 시동생은 끝내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해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결국 남편이 회사 경험을 이어서 하게 됐는데 어디까지나 투명한 절차를 통해 승진된 거였어요. 우리 부부는 비어있던 시댁을 리모델링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동서! 저 나왔어요, 오늘. 아, 그래? 그래, 수고 많았네. 기사 봤는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어머니도 돌아가신 거죠? 그래, 성묘라도 하게?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일자리 좀 주세요. 뭐? 감옥 갔다 와서 받아준다는 회사도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그 사람도 스님 됐다면서요. 형님이랑 아주버니만 받아주시면 저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서 정말 뻔뻔하다. 말단지기여도 좋아요. 계약직 사무보조라도요. 계약직 사무보조는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적어도 정직하고 성실해야지. 저 성실해요. 정직하질 않잖아. 그래서 저 외면하신다고요?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 꼴이 된 건 자업자득이겠지. 왜 이혼도 했는데 그 남자한테 가지? 그 자식이요. 걔 벌써 튀었어요. 제가 무일푼으로 이혼당했다고 하니까 바로 연락처 차단했더라고요. 집으로 찾아갔더니 돈 없는 유부녀랑 자기가 왜 사냐고 원래는 돈만 갖고 튀려고 그랬대요. 아유, 동서도 정말 미련하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동서 좀 받아줘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럼 돈이라도 조금 해줘요. 나 위자료도 못 받고 이혼했잖아요. 위자료는 무슨? 동서 때문에 서방님은 머리 깎고 절에 가서 사는데 동서가 위자료를 줘야지. 사람 참 안 바뀌더라고요. 감옥에 갔다 온 뒤에도 동서는 여전히 아나무인이었고 이 얘기를 남편한테 했더니 혹시 다음에 찾아오거든 회사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로 보내면 어쩌게. 아니 당신 설마 동서가 짜네? 청소라도 시킬까 해서. 어? 격리팀 이사로 떵떵거리고 다니던 여자가 청소부로 일하면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지 않겠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거나. 당신이 나보다 더 냉정하네? 덕분에 우리 회사는 가족이라고 해도 회사 돈에 손대면 안 되는 정직한 회사다.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회사 경영을 시작하더니 마인드가 대표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동서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그 후론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는 날이라 회사로 갔는데 로비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형님, 아니 동서, 설마 여기서 청소해? 회사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더니 청소라도 해보겠냐고 하셔서. 진짜 갈 데가 없었구나. 갈 데 없죠. 형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맞다. 이런 소리 입 밖에 냈다가는 바로 쫓아낸다고 하셨는데. 형님, 아니 사모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조용히 청소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우는데도 꾹 참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마침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남편을 보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며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런데 남편도 그런 동서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러더라고요. 네, 아주머니, 수고하세요. 그러고는 제 손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남편의 차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가는 길.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동서를 어떻게 그렇게 만든 거야? 동서는 무슨, 이제부턴 그냥 청소하는 직원이야. 다시는 동서라고 부르지 마. 알겠어. 당신 대단하네.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청소부라고 해도 동서한테 일자리를 다 주고. 자기 죄는 자기가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의미.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서방님 마음도 좀 편해지게. 그날 남편과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얼마 후면 시어머니 기일이 다가오네요. 이번 기일엔 시동생도 모처럼 왔으면 좋겠는데 지난 기일까지는 어머니 뵐 낯이 없다며 절에서 명복을 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와 더 정답게 오래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금은 아버님과 만나 하늘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거라고 믿어요. 비록 시어머니와 오래 정답게는 못 지냈어도 남편과는 변함없이 서로를 믿으며 잘 살고 있어요. 평소엔 애들 키우고 회사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지만 한 번씩 둘이 좋은 데서 데이트도 하고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